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이루서울 1329호가 발행됐습니다. 이루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루서울 TV 주간 박종진입니다. 요즘 언론에서 아주 뜨거운 사람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분이 있죠. 바로 유시민 전 장관, 또 노무현재단 현 이사장입니다. 유명한 정치인이자 작가로 그리고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시민 이사장. 본인은 거부하고 있지만은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가지고요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아직도 유력 대권 주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인 김인성 작가, 이분은요 지난 8월에 책 한 권을 냈습니다. 바로 유시민 그리고 이재명 요 콤마 찍고 요 사이에 디지털 포렌식으로 검증한 차세대 리더의 진실했습니다. 유시민과 이재명에 대해서 두 분을 좀 분석한 책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이분이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쪽 분야에서 원래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중퇴하시고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다시 들어가서 졸업하시고요 한양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공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분을 모시고 여기 뒤에 또 말 잘하는 유시민, 일 잘하는 이재명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이 표현에서도 뭔가 이재명 씨 편을 드는 듯한 느낌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자, 본인 경력을 좀 소개해 주세요. 최열 환경재단 대표 횡령 사건 관련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는? 제가 인터넷 시스템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엠파스 뭐 이런 사이트를 구축하는 그런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엠파스를 이제 제가 구축했었는데 2009년경에 이제 그 MB 정권 하에서 환경재단이 이제 탄압을 받았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파렴치범으로 몰렸어요. 최열 대표가.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증거가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던 그 회계 자료가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그게 횡령 관련이었습니까? 근데 검찰 포렌식 팀에서 이제 횡령 증거로서 회계 자료의 숫자들이 서로 다르다. 이거는 회계 자료를 조작한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근데 디지털 포렌식 쪽에서 그 검찰이나 경찰 이런 쪽의 포렌식은 검증을 못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 포렌식 업체들에서 만약에 이제 검찰이나 이런 데 포렌식 보고서에 대해서 토를 달면은 뭐 그런 쪽에서 용역이라든지 아무것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어떤 그 검증에 한 거에 대해서 일반 업체에서 토를 못 한다. 그렇죠. 그럼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토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일거리가 이거 말이 돼 용역 다 잘라버린다 이거죠. 지금도 다 자르겠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이제 한 해 뭐 한 100억 이상씩 이렇게 포렌식 예산이 나오고 뭐 국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이제 이권들이 있기 때문에 입 다물고 있는다. 그쪽, 잘못됐어도 그런 쪽에서 나온 보고서에 대해서는 전혀 토를 못하는 거죠.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보고서를 보면은 잘못된 게 솔직을 해서 몇 개나 있다고 보십니까? 컴퓨터공학과 교수로서. 양심을 걸고.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요즘 이제 검찰이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국정원이나 검찰 같은 조직 자체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아주 그 훌륭한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의 어떤 뭐 국정원에서 간첩을 조작해내는 그런 부류들, 그 다음에 검찰 아래에서 이제 이 정치권에서 요구한 수사를 하는 뭐 그런 정치 검찰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빼고는 그런 걸 빼고는 뭐 조작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제가 말하는 건 그런 예를 들어 간첩 사건이라든가 정치 사건 이런 거 관련돼서의 디지털 포렌식 이 내용을 조작하는 경우가 몇 건이나 되냐 이거죠. 몇 퍼센트나 되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러면 2012년 12월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 댓글 알바하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난리 났었잖아요. 국정원 댓글 사건 시작 아닙니까? 그때? 그렇죠. 그때 2012년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2013년이 되니까 이제 국정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네. 국정원 댓글 알바를 파헤치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1월 달에 이제 유성이라고 하는 서울시 간첩을 터뜨려요. 기억납니다. 예, 2013년 1월이거든요. 그분 간첩이냐 아니냐 말이 많았는데요. 결국은 또 재판에서 간첩이 아닌 걸로도 나오지 예, 않습니까? 예. 국정원에서 그 사람이 북한에 밀입국했다고 하는 날에 찍힌 사진이 네. 그게 중국 연변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게 이제 드러났거든요. 아, 맞아. 왔다 갔다 했다. 그걸로 해가지고 예, 이 사람을 구속하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찾아내가지고 위치 정보 확인하고 이러면서 이제 무죄인 거를 밝혀줬는데, 아, 큰일 하셨네요. 근데 그게 뭐 저기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국정원이 조작한 거네요, 그거는. 예, 국정원이 조작을 했죠. 그걸 아, 그건 나쁜 거. 확인을 못하게 하려고 잘못된 거네. A4 용지에 디지털 사진을 A4 용지에다가 흑백으로 프린트를 해서 제출했어요. 국정원이 이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13년 8월에 그게 무죄가 딱 떨어지니까 네. 일주일 만에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을 터뜨려요. 2013년 8월에. 그 국정원 댓글을 덮기 위해서. 예, 예. 그러니까 국정원이 위기에 몰려가지고 간첩 사건을 하나 만들어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오니까 국정원은 더 이제 큰 걸 던진 이석기 거죠. 사건. 예, 이석기 내라는 모 사건인데 그게 뭐 녹취록이 뭐 거의 다 이렇게 조작돼 있는 그런 거여 가지고 그 내라는 모는 무죄였어요. 아, 그렇죠.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내란 음모는 무죄였던 것 같아요. 내라는 모는 무죄고 내란 선동을 유죄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하고 선동으로 있는데 맞죠. 이제 그렇게 내란 음모라고 터뜨렸는데 그것도 무죄가 되니까 그해 12월에 그 직파 간첩 사건을 또 터뜨려요. 아. 홍강철 직파 자, 간첩. 그럼 여기서 잠깐. 예. 이석기 씨가 지금 감옥에서 내란 선동으로 구속돼 있는 거는 본인은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내란 음모 없는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란 음모 없는 선 본인의 예. 생각은 이석기 씨가 들어간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때 최초로 터뜨린 저기 미군이 쳐들어오면 전쟁하자 이런 녹취록이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날조됐던 거예요. 문구 하나하나를 다 그 왜곡해가지고 마치 그럼 막 내란 선동도 해당이 없네요.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 내란 선동이라고 하는 거는 청와대 이 죽일 놈들 다 때려 죽이자 이런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술 마시면서 얘기하잖아요. 그거야 많이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 정치 집단이 모여가지고 정세 토론을 하다가 네. 그냥 확 뒤집어 버리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을 내란 음모 선동이다. 선동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로 지금 10년형 받았나요? 거의 20년형 받았나요? 9년형 9년인가? 받고 뭐 이렇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건 좀 심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국정원이 간첩을 만들어낸 사건이죠. 이석기 씨. 예, 예. 그 완전한 그 녹취록 같은 게 다 날조되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교수님은 이석기 씨를 빨리 풀어줘야 된다는데 한 표를 던지겠네요.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은 이석기는 북한과 연계되지 않은 종북이라서 더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약간 좀 논리적으로 예, 약간 예, 예. 한다. 그러니까 북한하고 연계돼 있어야 얘기가 되는데 그래야 간첩인데. 그러니까 연결되지 않아서 더 위험하다? 예, 386들 안에서 보면은 북한과 연계해서 통일운동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해서 한 사람이 예, 있고. 예. 자주적으로 남한의 어떤 자주적인 통일 뭐 이런 걸 하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아니, 저도 뭐. 예,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예, 그 저는 당시 학교 깊게는 다녔으니까. 모르지만 어쨌든 검찰이 공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석기는 북한과 연계되지 않았다라고 네. 하는 걸 법정에서 공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이 자기들의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만든 사건이거든요. 세 개가 다. 유우성 씨 무죄, 이석기는 내란 음모 무죄, 홍강철 씨는 3심까지 가서 완전 무죄가 됐어요. 누구요? 그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고 하는. 네. 근데 보위부 직파 간첩이라고 하는 얘기도 보위부라고 하면 막 우리나라 국정원처럼 생각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게 파출소예요. 경찰서 파출소. 예. 그러니까 서초 경찰서에서 북한의 간첩을 파견했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국정원이 가장 위기일 때 터뜨린 세 건의 이 간첩 사건. 사건이 다 조작이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무죄 받았는데 이석기 씨는 무죄 안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국정원에서도 이거 날조했다는 거 인정했습니까? 아니요. 날조됐다라는 걸 본인의 주장입니까? 국정원도 그래 인정한다 했습니까?
그거는 이제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제가 증거로 볼 때는 네. 초기에 녹취록이 다 왜곡돼가지고 언론에 나왔고. 자, 그러니까 그 녹취록 왜곡됐다는 사실. 예. 그 당시에 이걸 밝혔죠. 왜곡됐다라고. 예. 그런데 이걸 국정원이 왜곡된 거 검찰이 인정했습니까? 아닙니까? 법정에서 서로 다퉜죠. 그래서 다퉈가지고. 예, 일부 증거는 빠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일부 증거는 빠졌음에도 예.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이라고 네. 하는 게 그런 뭐 북한 문건이나 이런 갖고 있으면 이제 그게 걸리거든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 걸리죠. 네. 네. 그럼 뭐 사상의 자유로 넘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논의로 하고요. 그럼 그러니까 본인은 통진당 해산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시네요. 통진당 해산에 대해서 뭐 제가 얘기할 입장은 아닌 것 같은데 뭐 법리적으로는 굉장히 무리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원래 그 법대 네네. 그 교수들도 이건 문제가 있다. 예.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진당 해산이 당을 이렇게 해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최열 이 횡령 사건도 이게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를 포렌식 보고서가 왜곡돼서 보고서를 만드는 바람에 제가 검증하면서 그게 그 조작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네. 법원에서 그게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무죄 받았습니까? 예. 그 부분이 무죄죠. 그러면 최열 이사장도 대표도 억울한 케이스네요. 그때 괜히 방송에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좋아. 이분도 억울한 케이스. 예. 그 다음에 간첩 조작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 예. 세월호 관련해서도 뭐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수집.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검찰, 경찰, 국정원이 하는 일을 반박을 못하는 것처럼 이 세월호가 생겼을 때 유가족들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가졌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찰과 반대되는 포렌식을 할 사람을 찾았는데 한국에 없었던 거죠. 이것도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포렌식 업체 중에 뭐 제가 그 모바일 포렌식이라고 하는 거 휴대폰을 복구하고 이러려면은 그 특별한 툴이 필요하고요. 기구가 필요하고 소프트웨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업체한테 빌려야 되는데 이 빌려줄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왜요? 돈 때문에? 아니 검찰 쪽에서 이렇게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검찰이 발표한 그 내용에 네네. 좀 새로운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민간 업체가 좀 맡으려고 했더니 그걸 못하겠다 이거죠. 쉽게 얘기해죠.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니 확인하는 작업 정도 되겠다. 그걸 꼭 반대로 결과 나오기 위해서 맡겼다. 이거는 말이 안 돼.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가족 분들이 검찰을 불신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한테 안 맡기겠다 하는 상황에서 이거를 맡아줄 수 있는 업체가 없는 거죠. 검찰한테 너희 안 맡기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민간을 찾아보니까 안 한다 이거죠. 그렇죠. 검찰이 안 한다는 거를 우리가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검찰 눈치를 엄청 보네요. 이 디지털 포렌식 하는 그 업체들이요. 생계가 걸려 있잖아요. 이런 어떤 메커니즘 제가 몰랐습니다. 예, 뭐 검찰에서 그 사건 의뢰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뭐 하드디스크가 문제 생겨서 복구를 의뢰하는데 네. 저 업체는 주지 마라 이러면 그냥 수입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이건 전부 관하고 관련돼 있군요. 예. 디지털 포렌식은 수사 관련해서 있으니까. 그래서 세월호 때도 이제 저는 모바일 포렌식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기구도 찾을 수도 없었는데 이 변협이 이제 유가족 대리인이 됐죠. 그래서 대한변협에서 저보고 좀 해달라고 그러길래 그때부터 막 기구를 막 몰래 빌리고 제가 그냥 유가족 센터 포렌식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아르마늄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게 검찰 발표하고는 틀린 건 없었습니까? 그거는 이제 물에 빠져있던 걸 건져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뭐 조작 이런 거는 있을 수는 없죠. 있을 수가 없죠. 예. 세월호 관련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었네요. 문제가 있었던 게 있었습니까? 이제 뭐 이 유가족 분들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만큼의 어떤 복구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서 CCTV가 뭐 왜 빨리 꺼졌냐 뭐 이런 얘기 그 뭐 손대 가지고 집어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했는데 그런 의혹 때문에 저희들이 일한 거는 공은 없는 거죠. 맨날 불려다 가가지고 뭐 이거 어떻게 했냐 검증이나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가족 센터가 운영하다가 이제 CCTV가 발견되면서 그거를 지방에 있는 업체에 가가지고 해야 됐거든요. 하드디스크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휴대폰이 나오면은 제가 그 업체에서 저한테 오면 그걸 받고 갖고 있다가 주말에 이제 복구업체 가가지고 해주고 그랬는데 언젠가 한번 그 받은 휴대폰을 복구하려고 가다가 가방에 넣은 상태 지하철 위에 두고 내렸어요. 아, 깜빡 잊고. 저 예, 그런 적 많아요, 저도. 제가 반드시 가방은 들고 다니는데 예. 그날따라 막 혼이 빠졌는지 네. 그걸 두고 내려가지고 막 그 지하철 그 안내하는 데 가가지고 막 네. 빨리 해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찾았습니까? 예, 두 정거장 지나서 찾았거든요. 네.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 야, 이걸 내가 만약에 잊어먹었으면 난리 나는 거죠. 뭐 한 100개 했으니까 한두 개는 뭐 잊어먹어도 괜찮다. 이런 얘기 할 사람은 없잖아요. 저 인간 저거 국정원 끈앞으로 들어와 있다가 결정적인 증거 없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지금도 뭔가 이렇게 유가족 분들 중에서 뭐 이거 왜 없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가슴이 철렁하면서 네. 야, 이거 잘못하면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요. 그 세월호에 있는 디지털 데이터들에 대해서는 저도 트라우마가 굉장히 깊습니다. 전부 다 오픈하지 못한 부분도 있죠. 아니, 뭐 제가 뭐 오픈하지 않은 건 없고요. 예. 예. 저는 이제 다 절차에 따라서 드리고 했는데 다 검찰에 드린 겁니까? 아니면 유가족? 유가족분들한테 주로 드렸죠. 본인들한테. 변협 통해서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 가끔 가다가 왜 이거 없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들어오면은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좀 놀라운 일이 있다면서요? 요즘에 뭐 이렇게 SNS에서 뭐 이렇게 예, 있는데 어떻게 유시민 그 노면재단 이사장 그 관계자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면서요? 예, 그 통진당 때 부정선거를 했던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기억하고 다른 건데 네. 그때 뭐 이석기니 뭐 이정인이 이런 사람들이 부정선거했다고 막 엄청나게 욕을 먹었는데 제가 이제 선거 시스템을 조사해 봤더니 실제로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은 유시민계더라고요. 2012년도 예, 예. 통진당 그 부정선거 예, 예. 당 내에서 했던 네, 네. 거기에 부정선거를 한 사람들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석기나 이정희로 알고 있는데 네, 네. 실제는 그분이 아니고 그렇죠. 유시민이었다. 예, 예. 유시민 개다. 예, 예. 개. 유시민 개 사람들이었다. 유시민과 이거는 뭐 이미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겁니까? 이미 많이 얘기했습니다. 뭐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언론들도 다 알면서 뭐라 그러죠? 실제 이렇게 그 사건에 대해서 머리가 막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는. 그때는 당이 다 같았었죠. 유시민, 예, 예. 이정희, 이석기. 예, 합당한 상태에서 네. 선거를 치렀는데 유시민계가 부정선거를 했어요. 왜냐하면 이석기계는 굉장히 이제 인원이 많았거든요. 다수파였거든요. 네. 원래 민노당 그쪽 계. 예, 예. 근데 유시민계는 이제 얼마 없었으니까 이 바람몰이를 하고 대리 투표를 하고 막 그런 일을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시민계가 국회의원이 안 되니까 예. 그 부정선거를 했던 그 불법 콜센터를 운영했던 그 사람이 직접 당 게시판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라고 올린 다음에 그 선거조사위원회를 만들고 자기가 위원이 돼가지고 자기들 부정을 싹 숨기고 마치 이석기가 죄가 있는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했다고 판단되는 예, 예. 우리 교수님이 볼 때 예, 예. 디지털 포렌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조사해 본 결과 야 이분이 부정선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자기가 의혹을 제기해서 예, 예. 오히려 자기가 잘못을 했음을 보려고 이석기나 이정희 쪽에 네, 네.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예, 예. 그러한 전략. 야 이거는 뭐 파렴치인데 이 정도면은. 네, 실제로 성공했습니다. 근데 성공했습니까? 이게 성공해가지고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도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심한 파렴치인데. 예, 예. 제가 책에 써놨지만 유시민 씨가 그 안에서 저지른 이런 뭐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돈 문제도 있고요. 그 무슨 국고도 그냥 편취하고 뭐 별 희한한 일을 다 했는데도 국민들은 여전히 유시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선하고 막 정직한 정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중이죠. 이미지가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네. 게 그때 그 유시민과 10년 이상 그 정치적 같이 했던 오옥만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네네. 실명을 대도 됩니까? 방송에서 괜찮습니까? 예, 예. 네. 그 오옥만이라는 분이 제주도에 불법 콜센터를 자기 회사에 만들어 놓고
대리투표까지 했어요. 그게 제가 선거 시스템 로그를 통해서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까지 다 찾아냈는데 그 후에 검찰이 조사를 해가지고 오홍만 씨, 그 다음에 불법 콜센터를 실제 운영했던 고영삼 씨 다 구속돼가지고 실형을 받았어요. 아, 이분들은 이미 법의 심판을 받았네요. 예, 예. 그리고 저는 검찰 안에서 오홍만 씨가 유시민과 어떤 모의를 했다, 어디까지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봅니다. 누가? 오홍만 씨가 검찰에게. 예, 예, 예. 그래서 유시민 씨가 정계 은퇴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 뜸에. 예, 예. 오홍만 씨 구속되고 실형받고 하면서 굉장히 몰렸어요, 그때. 네. 통진당을 나온 다음에도. 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정계 은퇴를 했다라고 보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과거에. 예, 예. 그러니까 정계 은퇴라고 하는 강수를 두면서 이제 그런 논란을 잠재우고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그게 2012년도 얘기죠. 2012년, 2013년 아마 네. 정계 은퇴는 2014년인가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불과 뭐 얼마 안 됐네요. 예, 예. 그러면서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 와 있는데 제가 노무현 재단 이사장 노무현 재단의 그 인원들을 쭉 봤더니 네. 기획위원 중에 오홍만 씨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네네. 그래서 아니 부정선거를 실행한 선거사범이 어떻게 유시민 재단에 있을 수 있냐라고 SNS에 올렸는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 씨야 뭐 무시한다고 치고 노무현 재단에서는 명예훼손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불쾌하다라든지 아니면 오홍만 씨를 명단에서 빼든지 뭔가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더 놀라운 거는 제가 SNS나 이런 데 글을 쓰면은 그 친노 분들이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네. 제가 이제 유시민 씨를 비판하니까. 근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친노 그 누구도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기하네요. 댓글 알바까지도 제가 올린 지금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 제가 뭐라고 적시했냐면은 범죄자 집단인 노무현 재단 이렇게 적시를 했어요. 범죄자 집단인 노무현 재단. 예, 노무현 재단은 범죄자 집단입니다. 이렇게 예. 쓰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썼는데도 아무런 댓글이 없어요. 악플도 없어요. 이게 과거 같으면 악플 엄청나죠. 예, 예. 제가 쓰면 뭐 연락이 악플 붙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욕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김인성 트윗 보시면은 단 한 개도 반응이 없어요. 예. 고소고발 이런 거 안 하셨습니까? 아이고, 유시민 씨가? 고소고발은 제가 원하는 바고 차라리 원하는 반대 한 적이 없어요. 예, 고소고발이라든지 뭐 악플이나 욕을 해주는 것도 고마워요. 근데 지금은 전혀 반응이 없어서 제가 무서워가지고 더 무서워합니까? 예, 예, 제가 오늘 아침에 나 저기 죽진 않겠지만 죽을지도 모르니까 저 좀 잘 살펴봐달라 이렇게 글까지 쓰고 왔어요. 아, 너무 무섭다. 예, 예. 댓글 없는 이 상황이 더 무섭다. 예,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친노들만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든지 네. 또 저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쓰는 글에는 언제나 악플이 난무했습니다. 블로그 댓글에 적지 않은 악플이 붙지만 특히 익명인 트위터는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유시민 이재명이라는 책을 낸 이후에는 악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 책 안에 무언가 엄청난 이야기들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 책 내는데도 뭐 가처분 신청 이런 거 없었습니까? 네, 법적으로 뭐 출판. 저는 그 내줬으면 좀 판매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기다렸는데 안 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 계 그 노무현 재단을 범죄자 집단이라고 규정하신 거죠. 이거는 뭐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많은 게 고소고발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유시민계 그러니까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이 여론 조작이나 뭐 댓글 알바를 통한 그다음에 선거 부정까지 그거는 뭐 저는 그 로그를 직접 보면서 뭐 어떤 식으로 부정선거를 했는지까지 다 확인한 상태고요. 그거는 뭐 이미 검찰에 의해서도 오홍만 씨부터 해가지고 다 구속돼서 실형까지 받은 사안이고 그다음에 뭐 최근에 드루킹 그러니까 웃기는 게 제가 이명박 대통령 때 최일 환경재단 대표 그 일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세월호 복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은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동안 수고했다. 네. 뭐 한 자리 할래.
그럼 저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뭐 이렇게 폼나게 거절을 하고 있었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고 드루킹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드루킹이 친노들한테 이제 여론 조작해 주다가 이제 쓰이다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친노에다가 여론 조작에 사용되다가 버림받은 예, 사람. 예.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좀 변호해 줄 사람을 찾다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친노 시대 드루킹 곁에 누가 가겠어요? 네. 예? 아무도 못 가는데 저는 뭐 저기 의사가 환자 치료하듯이 포렌식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누가 와도 그냥 해주는데 문재인 시대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드루킹이 연락이 와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내용이 뭔지 봤더니 이 사람들이 네이버나 이런 포털들한테 이제 그 업무방해로 고소를 당했어요. 네. 자기들이 찾아보니까 제가 네이버를 비판하긴 하지만 친노 댓글 알바를 더 비판하는 사람이지만 네. 할 수 없이 온 거예요. 드루킹 입장에서는 자기 죄를 비판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나마 포털의 잘못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찾아온 거죠. 그러다가 저는 뭐 누가 오더라도 뭐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해주는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 네. 여기 보니까 범죄자 소굴이라는 표현 썼습니다. 노무현 재단에 대해서. 범죄자 소굴인 노무현 재단에 근무하시는 분들 시민이 형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잘해주세요. 김인성이 쓴 책 유시민 이재명 판매 금지 좀 요청하시라고. 시민이 형은 만나 뵀죠 그래도? 아니요.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까? 예. 84년인가 그 민간인 뭐 구타 사건 때 뭐 네네. 그 군복 입고 지나가는 구타가 아니잖아요. 민간인 뭐 거의 어쨌든 뭐 예, 어떻게 보면 감금해놓고 그분들이 막 자살하신 분도 있고 해외 가신 분도 있고 여기서 정신병원에 가신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80년대 얘기도 제가 썼는데요. 제가 이 책 쓰면서 심재철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뭐냐면 이 심재철이란 분은 그 당시에 서울대 총학생회장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개인이었단 말이죠. 그분이 어떻게 본루죠, 본루. 군부 쪽에서 보기에 김대중과 반드시 엮어야 될 인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핵심이죠. 예, 심재철의 예. 핵심이죠. 왜냐면 지금 이해찬 그 뭐 대표도 당시에 뭐 복학생 협의 회장이었고 예. 여기는 뭐 대의원 의장이고 그랬거든 유시민 씨는. 네네. 여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사이드고요. 네. 심재철 씨가 사실은 총학생 회장입니다. 대학교에 어떻게 보면 네, 중심이고 핵심이죠. 저는 신군부 입장에서 보려고 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김대중과 반드시 엮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심재철이죠. 심재철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잡아온 사람들한테 계속 이제 심재철에 대해서 캐물은 거죠. 네. 근데 그 당시 이제 이 자술서 대부분이 한 10페이지 내외예요. 네, 대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뭘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 놓은 건데 유시민 씨만 90페이지가 넘고 거기에 심재철 이해찬 당대표는 더 많습니다. 예, 그런가요? 그쪽은 잘 모르. 거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 쓴 게 6월 그 12일인가 6월 중순경에 완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유시민 사인까지 딱 있는 걸. 근데 심재철 의원이 잡혀 들어간 게 6월 30일이죠. 네. 들어가 봤더니 이미 다 자기에 대해서 다 쓰여져 있는 대로 이제 고문 당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유시민 씨가 알릴레오에 나와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그때 심재철 씨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이 고문받고 군대 끌려가는데 휴가 나와가지고 심재철 씨를 찾아갔다. 그 사람도 군인이었고. 근데 그 심재철 씨가 요주의 인물이라서 외출 예방이 안 돼가지고 내무반에 같이 가서 잤다. 그러면서 막 옛날 얘기하면서 막 잘 지낸 사이다. 이러면서 심재철 씨는 이제 과거를 잊고 참 자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말 따뜻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과거를 잊고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예,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유시민 내가 쓴 자술서는 7월 이후에 쓴 것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짓말아. 예. 그러니까 심재철 씨가 고문받고 나와봤더니 똑같이 고문 당하면서 자술서를 썼는데 자기보다 먼저 다 심재철에 대해서 써준 놈들은 민주화 투사가 돼 있고 그 군부가 반드시 엮어야 될 역사적인 개인이었던 심재철은 배반자가 돼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예,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막 운동권에서 왕따 당하고 처지 있을 곳도 없고 이러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이 예, 이쪽에 못 있어가지고 그러지. 제가 지금 느끼는 게 그거예요. 제가 소셜에 이렇게 썼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 얘기도 또 썼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 그거요. 저기 그 노무현 재단은 번지자 집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차라리 뭐 욕을 하고 뭐 이렇게 상대를 해주면 싸울 수는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저 혼자 허공에 대고 이제 떠들고 있는 거죠. 유시민계 이 친노라고 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어떤 뭐 아주 그 민주 진영에 정의롭고 그런 어떤 그 좋은 일을 하려 뜻있는 세력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부정선거에 여론 조작에 뭐 그런 지금같이 막 이렇게 거의 파시스트 같은 그런 행동을 취하는 그런 세력들이라고 하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386들도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온라인이라는 데서. 그래서 깜짝 놀라죠. 예, 예. 그래서 상식에서 좀 벗어난 얘기들. 예, 예. 그래서 이번 그 조국 사태와 이런 게 지나가고 나면은 이런 식의 어떤 그 386들의 이 그 오피니언 리더라든지 뭐 이런 글들이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이 사회에서 퇴출될 것이다. 제대로 된 분들은 뭐 고문당에서도 이렇게 자기 얘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도 뭐 그런 거 자랑 안 하고 자기 분야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 예, 더 예. 많은데 그 살고 특히 정치권에 간 계신 분들 중에 몇몇은 네, 네.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책에 그 해방된 이후에 반민특위를 만들었듯이 1980년대 이후에 반민주 특위를 만들어야 된다. 그 새로운 반민특위. 그거는 80년대 실제로 어떤 그 민주화 운동을 했는데 뭐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유시민 씨처럼 실제로는 이 민주화 운동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걸 해놓고는 자기가 수혜를 다 입고 있는 사람들. 이런 걸 구별하는 그런 일이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민주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과정에서 뭐 남들보다 그 좋은 필력으로 뭐 엄청난 자수서를 쓰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히고 그러면서도 승승장구해온 그런 사람이라고 보는 거죠. 진짜 하지도 않고 동료를 팔아먹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이 책을 쓴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특히 유시민 씨를 공격하는 책이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저기 친노라고 하는 세력이 이미 어떤 그런 자기 역할은 끝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네. 그 민주주의까지 파괴하면서 네. 자기 세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거의 부도덕한 세력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퇴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그걸 네. 뭐 제가 주장이 아니고 그냥 보시면은 그냥 증거 자료 그냥 뭐 공판 자료라든지 뭐 다 나와 있는 거죠. 조사 보고서 이런 거로 쭉 내보내드린 거죠. 네, 이 책은 그냥 소설을 쓴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을 모두 그죠? 네네.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과학적으로 많이 썼다. 예, 예. 네, 이렇게 왜 본인 자체가 이 컴퓨터공학과 출신이고 물리학과 출신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쓰려고 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뭐 IT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 작가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소재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책이 재밌다라고 하는 거를. 그들은 어떻게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자기 편을 영웅으로 조작했는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수많은 그러니까 자기 편을 영웅으로 조작했다는 이 조작이라는 단어, 이건 국정원에서 공작이라는 단어 써도 이렇게 조작하는 건 잘못했다 생각. 수많은 조작 사건의 진실을 밝혀낸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의 충격적 진술입니다. 근데 자, 이게 유시민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책에서 지금까지 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유시민이 저지른 뭐 또 다른 것들 우리가 들으면 또 깜짝 놀랄 거 뭐 이런 거 좀 더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뭐 돈 얘기를 여기 해드리면요. 보니까 뭐 나랏돈 꿀꺽하게 부채 떠넘기기 뭐 이런 단어도 있던데. 지금 뭐 사모펀드 이런 게 너무 커가지고 별건 안 읽을 수도 있는데 유시민 씨가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할 때 그 이제 사거리에 홍보 차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빌려가지고 썼는데 그 비용 6천만 원을 국고에서 보전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거를 업체한테 안 주고 자기가 이제 그냥 꿀꺽한 예 거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됩니까? 그 업체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럼? 업체가 이제 그 뭐라 그러죠? 저기 저 유력 정치인이면은 감히 이렇게 돈 달라고 계속 독촉을 못 합니다. 다음에도 또 그 수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업체에서 차량 빌려주고 여러 가지 예, 했으면 예. 돈 받아야죠. 그분이 그럼 공짜로 해준 게 되네요? 몇 번 해보고는 근데 그건 선거법 위반인데요. 그래서 그죠? 이제 돈을 받아서 그 업체한테 안 주고 자기가 가지면 그건 선거법 위반일 것 같은데 제 느낌에. 예, 그때 낙선에서 넘어갔지 당선됐으면 아마 선거 무효형까지 갔을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선거 업체가 이석기가 운영하던데요. 그 선거 업체가요? 예, 이석기라는 사람이 선거 홍보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거든요. 네, 그거 뭐 다 알고 있죠, 웬만한.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이석기를 털려고 이제 막 조사를 해봤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외상 거래가 나.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뭐 다운 계약서를 썼다. 네. 그러니까 그 실제로 6천만 원을 부풀려서 쓰고 그 유시민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 이석기 쪽에서는 실제로 기계 차 빌려가지고 다 하고 이제 비용 들어갔는데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손실로 만들었는데 검찰에서는 이석기를 이제 잡아넣어야 되니까 이걸 이석기의 횡령 사건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웃기는 게 국고를 받아서 꿀꺽한 유시민이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네. 이석기 쪽에서 돈 달라고 안 하던데요. 그 진술에 나온 거네요. 예. 정원에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돈 달라고 안 하던데. 예. 돈 달라고 안 해도 줘야죠. 그렇게 넘어갔어요. 돈 달라고 안 한다고 줍니까? 그럼 오뎅 먹고 오뎅 아주 돈 달라고 안 한다고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그죠? 검찰이 이석기를 털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유시민이 이렇게 능굴로 끌려왔는데 유시민이 증인으로 와가지고 돈 달라고 안 하던데요? 이러고 6천만 원 먹고 그냥 날랐어요. 그거는 국가에서 받은 돈 아니에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저는 국민 세금이 그럼 빠져나간 거죠. 예,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검찰이 그러면 그거 국가에 반납하든가 네. 아니면 그 사람이 돈 달라고 안 했지만 네. 네가 썼으면 안 그래요? 네네. 어떤 용역이라는 걸 썼으면 갖다 줘야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요, 검사가. 그 이후에 또 갖다 줄 수도 있었겠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요. 대법원까지 갔는데도 끝까지 안 갖다 예, 그냥 예. 끝났습니까? 유시민 쪽은 뭐 기소도 안 했고요. 네. 돈도 안 갖고 그냥 끝났어요. 이거는 그냥 팩트로 나온 거죠. 이거 예, 검찰 내에서. 얘기되는 거죠. 30 또 판결문까지 저도 나왔어요. 또 이게 고소고발 당한 저는 피곤해서. 그 판결문 가지고만 말씀드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은 한 번도 고소고발을 안 당했네요. 유시민 씨. 예. 이렇게 심하게 얘기하는데도. 자료 보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부채 떠넘기기는 뭡니까? 유시민 8억 뭐 이런 얘기가 도는데 좀 들어보셨나요? 못 유시민과 8억. 들어봤습니다. 나 유시민 씨는 그래도 돈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요즘 무슨 이 유시민과 관련된 무슨 사모펀드 어쩌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던 그런 얘기의 초기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네네. 유시민 씨가 두 번째 그 선거를 위해서 펀딩을 받았는데 8억을 받은 거예요. 원래는 한 40억 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얼마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8억을 다 쓰고 나서 통합진보당하고 이제 합당을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약서를 어떻게 썼냐면 서로 합의서를 뭐라고 썼냐면 각자 세력이 가지고 있는 빚은 각자 갚는다. 통합진보당에 들어오기 전에 생긴 빚은 각자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합의를 한 것을 이 공증을 받아야 되는데 유시민 씨가 끝까지 공증을 안 해줬어요. 차일피일 미루고 나를 못 믿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는 당직자들이 우리 유시민 대표님이 대노하셨다 이러면서 이제 그냥 공증해주면 되는 거 안 아니에요? 해줬어요. 아니 해줘서 내가 8억 갖겠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말로 하는 거하고 사인해 주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아니 그거 사인해주면 되잖아요. 갚을 생각이 왜 없었죠. 안 해줘? 갚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안 갚았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누가 그러면은 손해 본 겁니까? 통합진보당에 있는 그 평당원들이 다 돈 낸 거니까. 예, 돈 모아서 갚았죠.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합당한 다음에 문제 생기고 막 이러면서 그 펀드 갚을 날짜까지 버티고 있다가 딱 날짜 지나가니까 통합진보당은 국민한테 버림받은 당이다라고 이제 딱 욕하고 딱 도망 나갔죠. 야, 그럼 평당원들이 그 8억 고발 안 했습니까? 고발했는데 졌습니다. 졌습니까? 공증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합의를 하긴 했지만 합당할 때 갖고 들어온 빚은 당이 갚아야 된다. 이분이 경제학과 나왔는데 예, 공증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계셨군요. 유시민 신보 쪽에서는 거의 인간으로 안 보죠. 진보 쪽에서. 예, 예. 개인적으로는 유시민 이사장하고는 별 그렇게 뭐 관계는 없죠. 나쁘고 좋고 예, 예. 관계가. 그냥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 정말 문제 있구나라고 생각된 거서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예, 예. 저는 평론가로서 유시민은 나름 이제 뭐 이 명석하게 얘기도 하고 네, 똑똑하다. 예, 의미도 있는데 이상하게 뭔가 이렇게 자기 세력을 지키는 모드로 딱 가는 순간 이 막 사실을 왜곡하고 고각아세를 하고 막 자기 정파에 왜곡된 어떤 그런 논리를 설파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요 책은요. 유시민 씨는 비판하는데 이재명 씨도 비판합니까? 이재명 씨는 왜 넣어놨냐면은 왜 넣습니까? 이게 그래도 두 주인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시민 세력 그러니까 친노라고 밑저런 게 이제 그 자기 편을 영웅으로 조작하는 네. 그런 행위의 한편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그게 이재명입니까?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대 세력이 이재명입니까? 이재명은 지금 친노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정치인이죠. 이재명은 지금 친노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하는 정치입니다. 예, 예. 어떤 근거에서? 지금 재작년부터 나왔던 그런 여러 의혹들이 네. 실제로는 다 근거 없는 거로 다 확인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뭐 2심에서 유죄 받은 것도 지금 말이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이제 막 그 뭐라 그러죠? 법원에 이렇게 제출하는 탄원서 그런 것들 내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근데 제가 명확하게 본 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해경궁 김씨 논란, 이 논란에서 그 검찰 경찰 쪽에서 트윗 자료를 확보해가지고 막 조사를 하면서 그거를 이재명 부인이 했다고 확정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서 돌아가지고 저한테도 이렇게 요청이 왔었어요. 네. 이거를 좀 조사를 해보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느냐. 검찰에서. 어딘지는 말하기 애매하고요. 그러니까 네. 관 쪽에서. 예, 예. 검찰, 경찰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뭐 양쪽 주장을 특정할 수 없다. 어떤 쪽이 단정할 수 없어서 그 빅데이터 업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해줄 수 있느냐라고 얘기가 들어왔길래 제가 거꾸로 이제 얘들이 증거도 없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구나라고 해서 만약에 이거를 기소를 하면은 내가 도와주겠다라고 글을 썼죠. 그때 이제 그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제가 하나 썼습니다. 그거는 친노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친노 니네들이 조작질하는 걸 다 봐왔는데 내가 보는 게 동일한 패턴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에 이걸 진짜 기소하면은 다른 것들은 그냥 논란이지만 이거는 자료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니까 내가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글을 썼죠. 체열환경재단 대표가 어떻게 죄가 없이 이렇게 이명박한테 제거되었는지를 알려주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왔어요. 체열 대표도 1심에서는 집행유예 정도로 가벼운 죄였는데 2심에서는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유죄를 만들고 3심에서 확정해가지고 예, 유죄로 됐죠. 유죄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재명 씨도 대법원에서 유죄가 될 거라고 뭔가 촉을 갖고 계신 겁니까? 그 체열과 똑같이 가니까. 똑같이 가니까. 그 2심에서 얼토당토하는 거로 되고 나서 아마 조국 사태가 없었으면은 네. 대법원에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유죄가 났을 거예요. 예. 왜냐면 패턴이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권력 집단이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친노들이. 왜 죽이려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확실하니까. 왜 죽이려고 하는지는 감도 못 잡죠. 저는 뭐 죽이려고 하는 거를 알면은 왜 죽이려고 하는 거에도 좀 관심을 가질 텐데. 저는 안철수 같은 경우는 뭐 안철수는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안철수가 무슨 죄가 있냐라고 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지지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대권을 넘겨준 죄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친노들한테. 죄가 없어요. 안철수가 지금 뭐 친노들이 엄청 미워하고 비난하고 막 끝없이 증오하고 있지만 아무런 죄가 없어요. 잘못이 없어. 안철수를 완전히 그냥 쓰레기로 만들어놨죠. 그 다음에 친노들이 패족이었을 때 민주당에 받아들여준 사람이 손학규예요. 근데 무슨 뭐 타이밍 못 맞추는 개그맨처럼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전동영은
자기들 대권 후보였는데 자기들이 막 비난해가지고 마치 그 경기도지사 선거 때 이재명 찍지 말고 그 다른 후보 찍으라고 막 친노들이 그랬거든요. 전해철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해철 말고 저 자유한국당 후보 찍으라고. 남경필. 예, 남경필 찍으라고. 실제로 찍었어요, 이 친구들이. 그러니까 정동영 후보, 이명박과 정동영 나왔을 때 친노들은 정동영 안 찍었습니다. 그 투표율로도 확인이 돼요. 아, 오히려 민주당인 개였지만 예, 예. 정동영을 안 찍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친노들이 자기 세력이 아닌 자는 다 죽인다. 그럼 손학규, 정동영, 안철수, 그럼 그 뒤에 이재명이 들어가네요. 예, 예, 저는 이재명은 그 노무현 2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과단력 있게 행동하고 일도 잘하고 지금도 뭐 그 돼지 그거 막 열심히 맡고 있잖아요. 일은 굉장히 잘하는 걸로 표현했죠. 예, 예. 네. 훌륭한 행정가인데 정치적인 거는 뭐 저는 잘 모르니까. 국민들은 다 이재명이나 유시민이나 다 같이 다 친한 걸로 생각하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아니다 이거잖아요. 예, 예. 이재명은 이 친노 세력들이 가장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 조국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무조건 대부분 유죄였다. 예, 예. 무죄로 체율과 똑같이 제거됐을 것이다. 근데 왜 싫어할까요? 왜냐면 경선에 나와서 그런가요? 저는 친노계도 아니고 친노들보다 유능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죠. 아, 친노계가 아니면서 친노들보다 훨씬 유능하다. 예,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아웃시키려고. 예, 예. 저는 뭐 질투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심히 친노가 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세력이고, 그 중에서 정말 극명하게 자기들 정치 공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물이 이재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써놓은 이재명 거죠. 씨랑은 만나 뵀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다들 예, 저보고 이재명 이 책을 보면은 이재명 씨랑 굉장히 친할 것 같은 생각이. 아니요, 이 책은 민주당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책이기 때문에 네. 이재명 그분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뭐 언급하거나 네. 이 책을 뭐 사거나 그럴 수도 없는 책이 저를 보내주지도 않았어요. 네. 그럼 이재명 씨가 좀 억울한 부분들을 여기다 썼겠네요. 그렇죠. 이 어떤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에서 억울하다고 썼습니까? 형수. 아, 형수. 예, 그 형을 정신병원에 보냈다고. 예, 예. 이재명. 그리고 형수한테 욕한 거. 예, 예. 녹취록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형수한테 욕을 했다라고 이제 다 알고 있는데, 네. 그 이번 재판에서 이재명 형수님이 나와가지고 그거는 이재명 씨가 욕을 한 게 아니고, 네. 그 이재명 형수의 남편분이 어머니한테 가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뭐 확 찢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걸 듣고는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한 거죠. 그거를 편집을 해가지고 이제 뿌려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막 그렇게 그럼 이재명 지사 욕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런 욕을 하냐라고 하는 거를 편집해서 한 거고, 사실은 그 이재명 형이 말한 것이다라고 형수가 정언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것도 조작이었다. 예, 예, 조작이죠. 그 이명박 박근혜 때도 이재명 씨에 대해서 이렇게 기소를 하거나 그러지 못했는데, 이 문재인 시대에는 그걸 기소를 원래 같은 편인데요. 예, 정말 악랄하다. 그래서 제가 첫 페이지에 그렇게 썼죠. 그 세 줄짜리. 예. 세 줄짜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 읽어봐 주시면. 이 나라에서 꼭 필요한 유능한 지도자가 간악한 무리에게 난도질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예, 예. 예. 그 이재명,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유능한 지도자는 이재명이고요. 예, 예. 간악한 무리는 유시민계 사람이고요. 예, 친노들이죠. 예, 친노들. 그냥 친노라고 합시다. 친노 친문인데 뭐.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 친노들에게 난도질 당하는 현실이 안타까워 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이재명 지지자예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래 댓글이 붙을 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친노라고 할 만한 분들은 막 비아냥의 욕 이런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보이는 분들은 막 안타까워가지고, 왜 일 잘하는 우리 이재명 도지사를 이렇게 탄압을 하냐. 다 민주당 지지자들이에요. 예, 말하려고 내가 막 격해지는데 그렇게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바치를 헌사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지자분들은 막 그 나라가 잘 돼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막
활동을 하고 있고요. 친노들은 막 어떻게 하면 상대편을 비아냥거리고 죽이고 이러려고 막 그러고 있는 중이죠. 친노 이퀄 친문은 아니죠. 꼭. 친노 친문 뭐 구별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같이 봅니까? 친노 작전 세력이라고 생각하죠. 저희 집이 저기 서초동인데요. 네. 주말마다 이제 우리 아기가 성모병원에 아파가지고 입원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언덕을 넘어 다녔거든요. 그러면 서초동에 오신 분들도 이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뭐 이런 안타까움에 와요. 그죠? 네. 친노 개개인 분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안타까워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 산 넘어가면은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저기 있다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태극기 들고 있는 분들이 2배가 열받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을 저렇게 탄압하는 나쁜 놈의 새끼들. 저렇게 하듯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했다. 이런 2배의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서초동에 모여있는 분들도 뭐 자기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탓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친노 작전 세력들, 거기도 작전 세력들을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것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작전 세력들. 예. 근데 이분들한테 농락당하고 있는 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는 그죠?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 씨고. 네. 그럼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되게 이제 슬퍼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무책임하게 자살하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굉장히 그분들의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노회찬 의원 자살하고 하는 걸 보면서 노회찬 의원이 자살하면서 드루킹을 비롯한 그 친노 댓글 조작 세력들이 싹 다 도망갔어요. 노회찬 뒤로 다 숨어버렸어요. 아, 뒤로 숨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의 자살은 이 책임 소재를 없애버리고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른 놈들이 그 죽음을 도와주는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정치인들은 자살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진짜 범죄인들이 죽은 사람을 이 사람 때문이었다. 이 사람이 한 거 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다 책임 떠넘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노회찬 의원이나 노무현 대통령은 자기가 한 그런 부분들을 참여하는 거. 그러니까 노회찬 의원 같으면 뭐 몇천만 원 받은 게 창피해서 그거를 돌아가셨잖아요. 그 순수한 그런 의지로 가셨는데 남아있는 것들은 이걸 이용해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조국 사태가 친노 니네들은 파리 한 마리도 죽이지 마라 이렇게 써놨어요. 저는 이 조국 사태를 넘기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저기 조국 일가라든지 관련된 무슨 회사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이 누가 한 명도 죽어서는 안 된다. 예, 나도 미신을 믿는 놈이다. 지금 누군가가 도속도로에서 이 가드레일 넘어갔다면은 이건 친노가 한 것이다. 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라고 해놨어요. 자살을 시키든 자살을 하든 뭐 타살을 시키든 어쨌든 한 명이라도 누군가가 죽으면은 바로 그냥 이 사모펀드와 이 관련된 걸 전부 다 떠넘길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검찰이 무리한 수사로 사람 죽였다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친노는 파리 한 마리도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노는 파리 한 마리라도 죽이지 마라. 죽일 수 없다. 네. 드루킹 변호 하시고 계시죠? 예, 드루킹 한번 증언했습니다. 네. 드루킹 편에서 증언한 거죠? 그게 이제 인터넷 여론 조작이었잖아요. 댓글 알바. 이거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인터넷에는 모든 접속은 다 이 부정 접속, 어뷰징이다라고 이렇게 봐야 돼요. 마치 보안업체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나쁜 짓 하러 들어온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보증이 됐을 때만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것처럼 포털들은 기사에 붙는 댓글에 대해서 이게 기계적으로 한 것인지 사람이 한 것인지 구별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걸 시스템을 만들고 항상 그거를 잘 운용해가지고 포털 방문자들이 그 신뢰성이 있는 자료만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포털들은 온라인 언론 기사에 대한 댓글을 완전히 방치해 놔버렸죠. 그러니까 막 드루킹부터 막 오만 댓글 알바들이 와가지고 막 분탕질을 쳐도 전혀 건들지 못하는. 포털은 온라인 여론 조작을 막아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방기했다는 얘기죠. 예, 방기한 거고, 드루킹은 그런 그 여러 그런 댓글 알바하는 사람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거죠. 그러면 드루킹도 뭐 좋은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예, 드루킹이 어뷰징한 사람이. 예, 드루킹이 어뷰징한 사람이긴 하지만 네이버가 얘들한테 죄를 물을 입장을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면피하기 위해서 좀도둑한테 책임을 전가시키는 거죠.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 드루킹은 좀도둑에 불과한 거다. 예, 예. 사실은 네이버도 책임이 있다. 네이버 책임이죠. 그러니까 댓글 부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네. 엄청 욕을 그냥 아예 그냥 해놓고 그냥 가면 네. 이게 사실은 자살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살한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네. 그런 건 해서는 안 돼. 그건 범죄에 불과한데 네. 범죄 행위를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그냥 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딱 걸려지게끔 돼 있습니까? 지금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하니까. 그죠? 우리가 검색을 하면은 그 검색 결과가 굉장히 그런 게 잘 정화돼 가지고 나와요. 네. 검색이라 그런 거에 대한 신뢰성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건데, 네이버 같으면은 이런 정치적인 것들, 그런 것들은 뭐 거의 방기해버리고, 뭐 외부에서 해달라는 대로 그냥 뭐 실제로 그렇게 그 연관 검색어 그냥 손대가지고 들켜가지고 사과문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제가 구글은 그러지 않죠. 구글은 좀 덜합니까? 유튜브가 요즘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구글에서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 뭐 이런 그 유튜버 중에서 뭐 정치적인 유튜버들은 노란 딱지 막 붙고 하는 게 과도기적인 거죠. 자기들이 막. 우리도 노란 딱지가 가끔 붙는데 우리 내용 그렇게 별로 특별한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막 그거를 항의하고 뭐 그러나 봐요. 예, 예. 그쪽에서 그래서 노란 딱지래. 거기에 또 친노가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 집중적으로 이제 그런 세력들이 하죠. 근데 그 유튜브가 이제 그런 비판에 대해서 정화시켜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막아내는 그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제가 물어봤더니 외국에는 이런 사례가 없대요. 한국에서만 이렇게. 한국이 IT 선진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부정적인 거든 좋은 거든 한국이 가장 최첨단입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드루킹 같은 좀도둑도 없어야죠. 그렇죠. 예. 그죠?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근데 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청와대에서도 그런 걸 방치하고 있으니까. 어떤 걸 방치? 청와대에서 그 청원 게시판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나 좀 너무 처음에는 네. 의도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네. 자꾸 이게 남발되는 것 같고 그게 어뷰징이 되는 것 같아. 남용하고 있는 거. 익명으로도 막 여러 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익명으로 하는 건 난 사실은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니 사람을 욕을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우리 교수님 요구하는데 나 익명으로 막 욕하고 가. 네. 이게 뭡니까 이게? 본인은 다 그 욕을 받고 있는데 실명을 해야죠 정확하게. 박종진이가 내가 이런 이유로 김인성을 욕한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붙자 논리적으로 네. 이럴 수도 있고. 네. 아니 당신이 말한 것 중에 이건 오해입니다라고 설득을 해줄 수 있잖아. 네. 근데 이건 누군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욕만 엄청 퍼먹고 있으면 이게 정신이 돌죠.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 증거 보전 신청해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써놓고 나가버리니까. 그 작전 세력들이 막 무제한으로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검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결과를 보여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그 조국 수호하자고 하는 청원하고 조국 물러나라고 청원하고 막 차이가 막 났잖아요. 근데 네. 이게 그 실제로 한 명 한 명이 한 건지 아니면 뭐 조작 세력이 붙은 건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청와대라고 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거기서 공신력이라 우리 거의 국가 정부의 대표 아닙니까? 예, 뭐 200만 명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팩트가 돼 버리니까 그런 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왜냐하면 작전 세력이 들어올 수 있다는 네네. 거죠. 이게 주가에서만 쓰는 줄 알았더니 이 댓글에서 인터넷에서도 작전 세력이라는 단어를 쓰는군요. 차기 이날 리더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차세대 리더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는 이제 이재명이 차세대 리더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씨가 차세대 리더다. 진보 쪽에서는 이재명이 차세대 리더다. 예, 리더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거 제목으로 뽑으면 되겠네요. 예, 이재명이 차세대 리더다. 제가 이 책의 목적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 뭐. 저보고 다들 이제 이 얘기도 그대로 싫으니까요. 예. 이 책의 목적은 아니다. 예. 다 나가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뭐 이재명 지지자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재명 지지 그룹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재명 지지자라면서 왜 문재인 후보를 비판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길래 나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다라고 딱 선을 그었어요. 책에도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럼 이재명은 차세대 리더라 이거는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씌어지어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 나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 친노들이 만들어낸 마타도어다. 작전 세력이 만들어낸 아주 뭐랄까 뒤집어 씌우기다. 예, 뒤집어 씌우기고 마타도어다. 실제로 법정에서 전혀 사실 무근임이 증명이 됐고요. 근데 뭐 2심에서 지금 유죄 중이요. 유죄 판결 받아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유죄도 텔레비 나와서 한마디 한 거 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 안 된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법원까지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가 다 조작된 것이고 그걸 걷어내고 나면은 아주 유능한 그런 정치 지도자가 보인다. 뭐 그런 이재명의 본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썼습니다. 보면 볼수록 이재명 경기도의사에게 매력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 아니에요. 그런 건 지지자는 아니고. 잘 모릅니다. 지지자도 아닌데 이렇게 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하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지지자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책은 얼마나 많이 팔렸습니까? 제가 교보 전체 5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의 언론 단 한 군데에서도 기사를 안 써. 신간안내라든지 기사라든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럴 수가 있지? 예, 이거는 순수하게 유튜브 쪽에 이 입소문으로 지금 팔리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지형이 유튜브로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이 책에 대해서 현 언론사 편집장 제가 아는 분한테 이제 인간적으로 신간안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험한 책이다. 내용이 너무 험하다. 유시민에 대해서 막 범죄자다라고 막 사기꾼이다 막 이렇게 너무 험해서 자기들이 유시민은 사기꾼이다 이렇게 그리고 적시를 했어요. 유시민은 회개하라 이런 이제 적시가 돼 있습니다. 유시민이 저지른 악행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시민 씨가 이거 읽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는데요. 제발 고소 좀 해달랍니다. 이분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언론사들이 험하다고 자기들도 못 싣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언론사라든지 뭐 연락이 안 옵니다. 유시민 씨 쪽에서 뭐 한번 만나자 이런 얘기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거 전혀 없었죠. 참,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제 과학에 근거하고 검찰의 공소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옮겨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컴퓨터 조사 보고서 이런 거 제가 컴퓨터 조사 보고서라든가 검찰에 다 이제 제출된 내용, 판결문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 없던 내용을 새로 만들어내거나 이런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렵지 않다. 쉽고 재밌다. 다들 어려운 책인 줄 알더라고요. 두 번의 권력을 행사한 친노는 다시 한 번 더 권력을 원하고 있다. 또다시 친노에게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도덕적 논란으로 인해 극단적 혐오의 대상인 이재명.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명해졌다고 권력을 가져도 되는 것일까? 좀 저도 많이 찔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놀랄 만한 내용들이 워낙 많고 그래서 관심 있는 부분은 홀로 깨달음이라는 그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요. 한번 관심 있는 부분은 이 책을 한번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만 부 나갔죠? 지금 뭐 한 6천 부 정도 나갔습니다. 저희가 한 20만 명 보니까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이 누가 진실이고 어떤 게 진실인지 굉장히요. 저도 세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물음표가 찍혀집니다. 민주화 투사는 누가 민주화 투사인가요? 네. 그것도 물음표가 찍혀지고요. 진짜 민주화 투사는 소리 없이 어느 곳에서 있습니다. 지금 586 민주화 운동의 선두권 주자라고 해서 나서고 있는 분들, 이분들 중에 아닌 분들도 꽤 있다는 얘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